자, 오늘은 뭐 예고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도 처음 사업 설명 듣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다른 내용보다는 저는 이제 미팅의 성격에 맞게끔 미팅을 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업 설명을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비전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사업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OSR 때 또 저의 그 다이아몬드 성취를 축하해주신 많은 리더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 제가 참 다이아몬드 인정식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OSR에서 보셨을 때는 그게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CG라고 해서 정말 뭐 화려한 음악과 뒤에 뭐 무대도 너무 좋고 한데 사실은 그 현장은 그냥 녹색 뭐 천 뒤에다가 치고 바닥도 녹색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거기서 그냥 뻘쭘하게 핸드레이싱하고 그 다음에 뭐 스피치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되게 틀립니다. 틀리네요. 한정님께서 해를 수여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리더님. 사물일본 점프 세미나에서 소개드리는 사물일본 뉴다이아몬드 장인성 리더님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핸드레이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열정을 이어서 올 9월부터 저희 팀에 많은 팀을 도전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장 많은 행동을 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보는 파트너의 성공된 모습을 함께 옆에서 축하해주는 그런 스폰서로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특별한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하지 예전 같았으면 다이아몬드 인정식 하려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큰 곳에서 음악도 빵빵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동기부여도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추억에 남을 만한 인정식을 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뭐 이 시기가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인정식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선 제 소개부터 조금 드려볼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장희선이고 저는 사실 다이아몬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를 지금 성취한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모르신 분들은 또 모르시겠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OS 할 때 인정식을 하면서 그래도 저를 통해서 느낀 비전이라고 하면 아메이 사업은 어쨌든 되는 사업이구나. 정말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사범대학교를 졸업해서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평범한 교사 출신입니다. 처음에 아메이 사업 제가 소개받았을 때 제 스피치에도 나왔지만 저는 정말 바빴어요. 왜냐면 남편도 그 당시에는 부부교사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남편은 대안학교 쪽에 일찌감치 이제 방향을 턴해가지고 지방에 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또 남편이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시부모님 다 모시고 살면서 또 딸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정말 시간이라고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 때 아메이 사업이 소개가 됐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20대 때 정말 존경했던 선배 부부로부터 이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메이 사업 입문 안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은 뭐 남 말 안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나 그렇게 막 나팔기도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잘하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나 이것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뭘 다른 일을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만 그분들이 늘 그냥 정성스럽게 또 와봐라 여기 와봐라 저기 와봐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정성에 처음에 그렇잖아요. 소개받을 때 누군가의 끊임없는 정성에 의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분께서 한 20분 정도 저한테 사업 얘기를 해주셨어요.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 설명은 뭐 1시간 넘게 듣는다고 해서 꼭 비전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0분을 들어도 뭔가 호기심이 딱 동하니까 제가 막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동의했던 건 뭐냐면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들이 받는 공무원의 연금 같은 소득이 아메이 사업에서도 가능하다. 저는 남편하고 나이가 들면 대안학교 작게 뭐 인가 안 받아도 되고
비인가라도 대안학교 하나 만들어서 나이 들어서 내가 가르쳤던 게 내 직업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배 부부가 그걸 아시고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하려면 이 돈이 없이는 안 된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알아봐라. 너희들이 꿈꾸는 미래의 그 삶을 위해서 이게 큰 아주 훌륭한 툴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셔서 그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또 그 말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다가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아메이에 대한 어떤 이걸 보고 비전 본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아메이가 퀵스타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아메이의 어떤 발전상을 보면서 한국도 저렇게 발전이 된다면 진짜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정말 바빴으니까. 그런데 비전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없던 시간을 내더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없이 바쁘게 사는 이유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 살았던 어떤 도구가 중요한데 그 도구는 교사라는 도구였고 아메이라는 도구로 바꿨을 때 그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되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해서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다시 했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사업도, 그 기본을 잘 지키면서, 본질을 잘 그래도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애쓰면서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처음에 봤던 아메이 사업은 정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말하지만 거기서 리치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너무 좋은 이 비즈니스인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시스템의 원칙에 안 맞는 사업 외적인 걸로 또 많이 이렇게 개입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 회의를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업을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게 맞으니까. 사람의 문제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그때 제가 이제 후원했던 많은 파트너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워낙 또 책임감도 사실 좀 남다르게 좀 지나치게 좀 있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의 인생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주지를 못하는 결과를 원하는 것만큼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우연하게 제 대학교 후배가 대전에 사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이제 저희 집 동네로 저를 만나러 왔다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후배가 우리 박정은 사장님 그룹에서 잠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박정은 사장님이야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초청 스피치 이렇게 한두 번 듣긴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박정은 사장님 전화번호를 한번 줘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정도 사실은 생각보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하면 그래도 5년 이내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7년 정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기간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성공은 그 전에 성공이고 다시 맨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알았던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내가 스폰서였으니까 하자 이런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선택은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다시 하자고 생각해서 정말 그 한 두세 명 알았던 분들 빼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험만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다 읽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릇이 커져 있었으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됐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난 분들을 또 함께 또 사업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 이 사업으로 정말 성장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성장을 내가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것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인력 하나로 사실 이렇게 부족하지만 7년 동안 하면서 또 저희 그룹에 많은 분들이 핀업을 하시고 성장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는 또 우리 그랜드 이글 리더님들이니까 얘기 드리지 제가 또 얘기하기가 좀 구구절절 길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돼서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한번 이렇게 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어떤
그 잘하기 위한 방법들은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직업이 교사였기 때문에 건방진 자세로 미팅장에 가서 들으면 사실 강사분들보다 강의는 제가 또 전문이니까 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초기에 아메 교육장 가서 들었을 때 어쩜 저렇게 강의를 전달을 저렇게 이렇게 전달하면 될 텐데 저렇게 이해 안 되게 전달하실까 하고 교만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반성했어요. 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지. 아무리 강의는 네가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겸손하게 배우면서 저 자리에 왔을 때 그 자세와 그 내공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걸 제가 딱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아주 겸손한 자세로 기본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부터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은 기초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잘 자세를 갖춰서 배워나가면 뭐 이 안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사업을 뭐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시간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아메 비즈니스는 진실이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증명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개인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한테는 Y가 가장 중요했어요. How는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사실은 뭐 머리도 그렇게 이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파트너들은 막 스폰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국민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늘 저만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격지심처럼 이해가 잘 저는 안 돼요. 한 번 들으면은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할 거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냥 이렇게 몸에 밴 습관은 남들이 3번 볼 때 난 10번 본다. 이거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하도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연습을 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두뇌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시냅스가 진짜 그쪽으로만 연결되는지 한 번 들어도 그 이상의 것을 또 감지를 하거든요. 아, 이건 반복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는 능력이 막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그냥 삶에 있어서의 원칙은, 모토는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하자. 예,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했고요. 다른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제가 주산을 배웠습니다. 주산을, 여러분들 아마 제 세대 선배님이나 약간 후배님들은 주산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두뇌 개발 때문에 주산을 배우지만, 저 때는 그게 아니라 상고 가려고 배웠어요, 상고. 제가 너무 이해가 딸리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는 그냥 상고 나와서, 그때는 은행에 취직하는 게 되게 그래도 선망의 직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직업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셔갖고 주산을 배웠어요. 주산을 1단까지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저 계산할 때는 머릿속에 저는 주파날로 암산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큰 어떤 그 충격을 딱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턴을 하게 된 어떤 그 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학 선생님께서, 예, 제가 막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나면 과목별로 성적 점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때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전교에 주산 잘하는 아이를 딱 뽑아가지고 다 맡기십니다. 그때는 과목이 13개니까 13과목 선생님들이 다 맡기면요 수업을 못해요. 안 그래도 수업도 싫어하지만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제가 눈치 없이 수학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주신 전표를 똑똑똑똑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 화가 나셨잖아요. 또 성격도 예민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불려나가가지고 혼나고요. 복도에 가서 이렇게 손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수치감이거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날따라 수업도 늦게 끝나는 거예요. 수업이 늦으니까 뭐 다른 반 학생들이 막 복도에 와서 구경하고, 안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인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말을. 그렇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예, 뭐, 집안이 또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학원 가 이건 안 되니까, 그냥 끝나고 나면 교실에 조용히 남아가지고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계속 봤습니다. 계속. 하얀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자. 계속 보는 걸 반복적으로.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6개월 정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그 다음 시험에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교 등수 바닥이었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0등으로 10등권 안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서요. 그때 딱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면 되는구나. 반복하면은 안 될 거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에 또 인문계로 들어가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으니까. 학원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과외는 뭐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혼자 미련 맞게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명문대라고 하는 스카이 안에 들어간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저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듣지 마시고 성실하게 저는 성취 습관이라는 게 있는 사람. 성취 습관. 어린 나이지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더니 성취가 되더라. 시험 보고 패스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가시험 볼 때도 미련 맞게 했습니다. 그냥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패스해서 서울시 교사가 됐고요. 또 교사 생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하면서 또 진급하는, 교사들도 진급이 있거든요. 진급하는 시험, 예, 제가 국어교사였으니까 서울시의 국어교사 120명 하는 데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그래도 예, 빛이 났던, 했더니 되더라 하는 그 성취 습관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나름. 근데 그게 아메이 사업을 할 때 너무 저한테는 많이 발휘가 됐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없었고 저는 인맥이 없어요. 저 혼자 그냥 뭐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고 집 학교 진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친구들도 결혼하면서부터는 잘 만나지 않게 되고 또 뭐 교사들은 워낙 유대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워낙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러니까 있던 인맥도 좀 끊기기도 하고 인맥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인맥도 없고 또 주부의 생활을 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생필품을 쓰면서 무언가 구전 광고를 한다라는 거는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생필품 그냥 쓰면 되지 뭘 그거를 또 배워가지고 막 이게 세제 쓰는 경험을 얘기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봐도 제가 아메이를 할 만한 그래도 나름 잘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낼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김포에 살았고 공부하러 가는 것은 서초동입니다. 서초동까지 가려면 퇴근하고 가려면 2시간이 걸리죠. 퇴근 시간에. 네, 그러면 정말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거 예전에 제가 성실하게 이 성취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원은 배우면 된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잘 살고 싶었어요. 교사였지만 뭐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이왕이면 좀 멋지게 살자. 또 이제 딸이 둘인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겠죠. 이 힘든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다 아메이 사업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경제적인 걸 좀 빨리 해결하자 하는 거죠. 뭐. 예, 여러분들도 다 그랬다시피.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하다가 요즘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전 영화는 안 봤지만, 윤여정 씨가 나오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상도 받았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윤여정 씨의 삶이 재조명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장영자 씨랑 예능 프로에서 하는 토크 하는 걸 봤는데요. 아,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윤여정 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혼하고 아들 둘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엄마로서의 미성애. 그것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닥치지 않고 일을 했다. 그때가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했을 때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윤여정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에 막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뭔가 일 가리지 않고 하게 하는 무언가 간절한 와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윤여정 씨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보면서 네, 기승전 또 아메이로 저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분야건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간절한 와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제 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퇴근하고 몇 년 동안을 해서 부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일주일에 3번씩 김포에서 서초동까지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 알아볼 때 저는 아메이라는 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 학교가 여러분 가양동 그 매장 아시잖아요. 가양 AP. 예, 그게 예전에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옆에 등촌동 공개홀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옆에 AP가 있었습니다. 픽업센터가. 그 픽업센터 뒤에가 제 학교예요. 바로 뒷건물이. 예, 그러니까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냥 아메이라고 써 있었죠. 근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제가 거기서 제 인생을 이렇게 펼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 카이로스 기회의 신처럼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냥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품을 써본 적도 없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마케팅으로 접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써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인가가 궁금했어요. 첫 번째 알아본 거는 회사였어요. 회사. 왜 회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왜? 이 회사는 저와 파트너니까. 나와 회사는, 저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죠.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관계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야. 그렇다면, 나의 파트너가 아메이 회사인데, 나는 아메이 회사에 무엇을 줄까? 회사가 원하는 부전 광고. 해주겠죠. 회사가 그걸 원했으니까 그 제품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줄 거고 회사는 저에게 무엇을 줄까? 보상을 주겠죠. 보상을 줄 겁니다. 그 보상이 너무 멋지다는 거죠. 돈의 보상만이 아니라 뭐 여행의 보상만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성장과 그것이 대물림이 될 정도의 대물림까지의 보상까지도 다 제공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보상을 줄 겁니다. 그거를 공부하니까 첫 번째 궁금한 게 회사더라고요. 과연 그 정도의 보상을 줄 만한 회사가 맞나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메사업 시작하고 저희 고모가 개인적으로 고모가 예전에 통신사 단계가 있었어요. 다이 땡땡트 다이 땡땡트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화카드 사가지고 전화카드를 주로 파는 거고요. 제품은 구색을 맞춰놨어요. 60만 원 정도 사면은 사업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메사업을 한다는 얘기 듣고 득달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또 뭐 하나 하면 또 끝까지 하거든요. 진득하게 하니까 오셔가지고 저를 막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학교 선생님이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회사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큰일 난다. 그 회사는 국내 회사였으니까요. 막 저를 설득하시는 거죠. 제가 고모 그냥 그거 잘하세요. 하시고 제가 60만 원을 해서 번호를 하나 그냥 해드렸습니다. 고모니까. 네. 해드리고 저를 그냥 빠이빠이 했죠. 그 회사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고모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온리 아메이입니다. 이 사업을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저는 그냥 회사는 유일하게 아메이여야 된다. 왜? 제 파트너니까. 저에게 평생 교사들이 받는 연금과 같은 소득을 주고 그것이 자식에게 상속까지 된다잖아요. 네. 그 회사도 상속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상속을 해본 이게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미국에서도 상속이 됐고 한국도 뭐 지금은 너무 상속이 많이 되고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건 확실하다. 저는 결과를 믿지 말을 막 믿지는 않아. 결과로 나온 거는 뭐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강의 때도 저희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예,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지원의 국가에서 60년 동안 속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회사를 딱 공부해보고 나서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저희 교사들도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지금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이내에 이제 명퇴를 할 것 같은데 30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금을 계산해 봤더니 2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예전부터 다녔던 경우니까 그렇지 지금 교사들은 그 정도 연금도 안 되죠. 어쨌든 270만 원.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이제 그 연금이 책정돼서 평생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소득도 그런 소득이라는 거죠. 근데 교사의 연금은 상속은 안 돼요. 제가 죽고 나면 제 교사의 권리가 저희 딸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사들에게서 얼마나 최고의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뭐 여성 주부들에게는 왜 방학 있죠. 그 다음에 칼퇴근하죠. 5시면 퇴근하죠. 뭐 이러니까 너무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수입이 많아서는 아니잖아요. 네, 교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이 소득 때문에 그래요. 수입이라는 건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거예요. 수입을 많이 버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는 아메이 사업으로 연봉 1억 하면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안 부럽습니다. 뭐 회사만 다녀도 뭐 1억 버는 분들 많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 1억은 훌쩍 넘어가죠. 예, 그만큼 또 요즘의 분들은 이렇게 돈보다는 욜로족도 있고 하니까 뭔가 나의 삶도 이렇게 꾸려나가면서 즐길 거 즐기고 힐링할 거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로 한국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수입 몇 천만 원도 버는 분들도 있죠. 뭐 임원이신 분들은 많이 벌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하시면서 젊은 분들이 저는 먹방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는 먹방 하시는 분들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보니까 먹방계 1등이 햄지라는 여성분이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분은 컨텐츠가 좀 독특해.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깔아놓고 먹기만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만들고 먹어요. 그거 좀 다르더라고요. 월 2억이더라고요, 그분이. 어쨌든 소득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건 뭐냐면 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좀 적더라도 오래 받자. 평생 받자. 그래서 막 공시족들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뭐냐면 양도 잡고 질도 잡는다라는 거죠. 이 소득은. 양은 어때요? 3년 정도만 지나면 사업을 제대로 잘 배워서 하셨다면 3년 정도 지나면 파운더 스플래팅이 돼서 그 이상은 내가 이제 계속 했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소득이 10년, 20년 지나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질도 어때요? 평생 가고 연금처럼 또 상속까지 간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매력적인 건 수입의 양과 질을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어쨌든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이 아메이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거는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사를 알아봤고요. 회사에 대한 자세한 거를 제가 조금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워낙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들께 회사에 대한 자세한 뭐 어떤 자료나 뭐 객관적인 어떤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가 회사였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케팅으로 제가 사업을 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너무 이게 근사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우리가? 일단 주변에 조사를 합니다. 예, 간을 봐야지, 그죠? 간은 음식 만들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딱 비전을 보고 간 보기 시작합니다. 찔러보는 거죠. 내가 아메이 사업 들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너 나랑 하자. 어떻게 생각해? 넌 아메이 들어본 적 있어? 저도 막 찌르고 다녔습니다. 왜? 그때는 저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예. 그 당시 저희 스폰서님 저랑 같이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같이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시행착오를 했죠. 주변에서 전부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반대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너 그냥 일반 교사가 아니고 교사로서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남다르고 어떻게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거 하지 마. 피해줘. 안 돼. 그리고 관계 이상해져. 어떻게 물건 팔을 거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품만 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품은 좋아, 아메이 제품은. 제품만 써. 근데 저는 그러한 주변의 반응을 딱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해도 되겠다. 왜냐면 제품이 좋대잖아. 제품이 생필품이죠. 제품이 좋대.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 네, 제품이 좋대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돈은 벌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장사를 제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부모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냄비 하나에 뭐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갖고 시작했다. 이 얘기를 진짜 제 어렸을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집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좀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엄마가 늘 부업을 하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부업이란 부업은 다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부업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뭐 인형 눈알 붙이는 부업은요 되게 고상한 거예요. 그 힘이 안 들어요. 그거 말고 그냥 찹쌀떡도 부모님이랑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종이봉투도 붙여보고 그 다음에 가죽가방 꽁트칠도 해보고 정말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장사하셔가지고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친정부모님도 저를 너무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정말 돈이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계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나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그럼 해봐. 왜냐면 제품이 좋대잖아. 제품이 좋으면 팔아도 돼. 팔아도 돈이 된다. 장사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이게 이제 장사가 아니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려면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배워보자. 왜? 저의 성취 습관, 성실하고 이게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제품이 생필품이고 가성비가 좋고 반복 구매되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뭐 코로나 때 되면 저도 오늘 이제 동네에서 많은 엄마들과 같이 오랜만에 브런치를 했습니다. 브런치 했더니 이제 제 카톡에 제가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이렇게 성주에서 축하받았다고 얘기했더니 이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데 언니는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잘 되셨어요?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생필품이잖아. 우리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이 품절돼가지고 못 판다니까. 이랬더니 그러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정말 생필품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 더 빛이 나는 게 생필품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강의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제가 봤던 이 제품은요, 뭐 이것도 있지만 상당히 비전이 있다, 이 제품은. 왜? 막강하게 건강과 미용이잖아요. 물론 뭐 안전한 생필품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건강과 미용은 앞으로 시대에 계속적으로 각광받는 브랜드, 이거는 아이템이에요. 그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면역이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옆에 있는 거 확진됐는데 나는 안 됐어.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결국은 면역입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막강하게 뉴트리라이트가 딱 잡고 있고, 또 아티스리도 딱 잡고 있고, 이번에 저도 이제 그 인정식 하느라고 메이크업을 받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그 앞부분에 메이크업 받는 걸 이렇게 좀 해놨어요. 제 유튜브에.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데 그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아티스리라는 화장품 이렇게 10년 이상 꾸준히 썼더니 제가 완전히 악건성이거든요, 피부가. 예전에 교무실에 있으면요, 겨울 되면 히터를 틀면 이게 피부가 아마 건조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냥 따가워요, 따가워.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설화땡 화장품을 썼습니다. 설화땡. 아시죠? 그거 좀 비싸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오면은 그분들이, 방판하신 분들이 오면 편안하게 사시고 마사지도 해주시니까 그걸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걸 썼을 땐 처음에는 괜찮아. 왜냐면 기름이 많거든요. 유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나면 또 건조해. 그러면 또 어때요? 더 유분 많은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었던 거죠. 근데 와서 아티스트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내가 수분이 부족했구나, 피부 속에. 그래서 처음에 아티스트리 제품을 썼더니 너무 건조한 거예요, 제가. 더 건조하더라고요. 왜? 너무 말라있으니까. 피부 속이 너무 말라있으니까 수분을 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한겨울에도 히터를 들고 다녀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화장품은 당장 표가 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어떤 화장품이 뭐 바르면 뭐 완전히 바뀐다고 막 하는 화장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화장품은 특별한 성분을 넣겠지. 어떻게 피부에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바른다고 그게 막 좋아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히 쓰면 쓸수록 너무 빛이 나는 화장품, 미용. 그래서 책도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백마장자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했더니 건강 미용 쪽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했던 것처럼 생필품인데 건강 미용 쪽에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제. 제가 처음에 이제 빨리 써봤던 제품은 세제입니다. 저는 세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 이제 YMCA 쪽에서 환경 쪽에 조금 일을 제가 조금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도와줬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었지만 이거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 이 전 세계적인 환경이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이미 예측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당장 뭐 벌어진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이 세제를 딱 공부하고 디시드랍스를 제가 배우고 그때는 아메이서 나 안 해도 돼. 이걸로 돈 안 벌어도 되는데 세제는 다 바꾸게 해줘야 되겠다는 정말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분해지, 자연성분으로 돌아가지, 성분이. 그러니까 가격도 완전 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게 디시드랍스예요. 다이소보다 싸요. 한 통에 300ml 한 통에 500, 600원도 안 할 정도면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다 알려줬어요. 세제 다 바꾸라고. 저는 그래서 세제를 바꾸게 하면서 소비자 관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감동적인 세제. 좋다라는 거는 조금 안 어울려요. 정말 감동적인 세제 제품들, 바디 제품들, 그다음에 가전 제품들, 플러스 국내 상품까지.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국내 상품 원포원을 공부해보면요. 어떤 감동이 드냐면 참 아메이 사업의 정신과 철학과 이게 참 그대로 드러나는 게 저는 원포원 같아요. 아메이도 19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었죠. 그때 다단계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법에 아직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심지어 피라미드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공격하고 너무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진실이고 맞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이 나죠. 원래 진실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빛이 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998년도에 IMF 겪고 국내의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을 때 이 아메이 회사가 우리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힘들어하는 회사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제가 이게 바로 늘 얘기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저는 컴패션 정치라고 생각해요. 네. 힘든 누군가의 모습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거잖아요. 그죠? 긍휼지심 이런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창업자이셨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 많은 힘들어하는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이 유통망에 실어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원본 제품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났잖아요. 한국아메가 25주년 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가 국내 중소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함께 상생했다. 우리 TV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정신, 그게 원본 제품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너무나 우수하고 생필품이고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쓰는데 쓰면서 어떻게 돈이 되는가 하는 걸 이해하시려면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프로슈머 하면 그냥 늘 그냥 강의 때 나왔던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 말 뜻이죠.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엘빈 토플러가 예전에 프로슈머 개념을 VM일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은 미리 그거를 예측하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또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책을 미리 사서 읽죠. 왜 미리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근데 우리들은 안 읽죠. 어렵잖아 일단.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 늘 평범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오래전에 프로슈머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다 프로슈머예요. 프로슈머 아닌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커피 먼저 먹고 쿠폰 찍는 거 프로슈머죠. 5,000원 벌잖아요. 인스타에 가면은 옷 입고 거기다 올려. 거기서 주문 받고 막 배달해. 프로슈머죠. 먹방 찍어. 먹는 거잖아요.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근데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 그랬더니 막 광고료가 막 들어와. 정말 프로슈머죠. 프로슈머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소소한 소극적인 프로슈머부터 아주 정말 대단한 프로슈머까지 있는데 아메이는 프로슈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멋진 프로슈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또 아주 증가하는 부를 축적하면서 자식들에게까지 이거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슈머가 어디 있겠어요. 프로슈머 중에서 절정, 최고 절정. 그게 바로 아메이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은 우리가 프로슈머 활동을 통해서 버는 거다. 우리는 시대를 아주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말리는 겁니다. 같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막 유식한 얘기하면서 프로슈머 얘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2030 축의전화를 읽어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좋게 보겠어요. 갑자기 이질감 느끼죠. 그게 아메이 사업이다. 그렇지만 우리만큼은 그 본질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슈머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와 유통의 얘기를 합니다. 광고와 유통비를 우리 소비자에게 올려주는 거죠. 다 아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사업 설명할 때는 총판, 도매, 소매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총판이 뭔지도 몰라요. 요즘 20대들은. 도매가 뭐예요? 이래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광고 유통비 받읍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신 분들도 광고 유통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이거를 갖고 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광고 유통비를 돌려주는 수익 배분의 방식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불법적인 다단계나 이상한 그런 데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해가지고 말로는 되게 비전을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메리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요 애땡땡 회사 있잖아요. 애땡땡 거기도 탱커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탱크와 똑같아요.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참석, 제품 회용, 저 이컴 운동까지 똑같아요. 탱크와. 와, 진짜 그렇지만 아무리 흉내를 내도 짝퉁이 아무리 나와도 명품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샤넬, 루비통 명품이라고 하지만 진짜 명품은 아니잖아요. 진짜 명품은 에르메스래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브랜드가 아니야. 우린 브랜드가 아니야. 온리 원이야.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메이는 그냥 온리 원이에요. 그냥 아메이 마케팅이지. 그런 비교 불가죠. 그런 건데 수익 배분의 방식이 너무 공정하고 공평하고 하더라. 그리고 윤리적이더라. 또 하나, 수익 배분의 방식이 현실 가능한 그러한 수익 구조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수익 구조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때 제가 궁금했던 건 저건 그냥 이상적인 마케팅 플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이상적이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적용하려면 힘들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렇게 막 배가의 원리로 네트워크가 펼쳐지면서 정말 저들이 물건을 저렇게 쓰면서 그룹 매출이 저렇게 형성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했더니 어때요? 너무 가능하죠. 너무 가능하죠. 그래서 현실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워보고요.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수익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사업을 했던 방식 그대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나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거잖아요.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있죠. 1차 보너스의 개념이 뭘까요? 1차 보너스는 포인트라고 써있죠. PV. PV는 제품에 붙어있는 포인트입니다. 제품에 다 포인트가 붙어 있어요. 아메이가 만드는 제품들을 직접 제조하는 제품들은 65% 정도의 평균 포인트가 붙어 있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국내 상품들은 35%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우리가 아메이 제품을 쓴다는 건 소비자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소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전하고 내가 직접 배우고 쓰고 그리고 반품 제도도 있잖아요. 썼던 것도 썼는데도 불구하고 썼던 돈 그대로 반품해주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자의 주권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저는 소비가 아메이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 2가지. 첫 번째, 알고 쓸 권리. 2번째, 싫으면 안 쓸 권리거든요. 이 2가지가 소비자의 권리인데 알고 쓸 권리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TV 보고 쓰죠. 보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싫으면 안 쓸 권리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를 또 입었지 않습니까? 아메이는 이 소비자의 2 권리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회사고 그런 마케팅이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들어있고 이 포인트 방식으로 캐시백 해주는 거예요. 포인트 방식으로 1차 보너스는 내가 모은 포인트와 내가 알린 회원들이 있다라면 함께 모은 포인트를 합쳐가지고 돌려주는 게 1차 보너스죠. 그래서 1차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캐시백은 한 4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받으시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0만 원도 중요하죠. 매달 4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그것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는 받기 힘들어요. 교장선생님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데 아메이 사업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계속 회원들에게 제품 알려드려야 되고 쓰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거죠. 계속 어떤 일정한 노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노동소득 중요하죠. 노동소득 중요합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노동소득이 가장 정직한 거, 피땀 흘려서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피땀 흘려서 벌어야 돼. 노동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노동소득 벌지 말고 근로소득 벌자. 노동하지 말고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많죠. 아메이 사업은 노동소득에서 시작하지만 근로소득으로 가야 됩니다. 노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동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노동의 성격을 달리하자. 그게 바로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와 3차 보너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보너스에서 했던 노동과 2, 3차 보너스에서 했던 노동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보너스로는 그 정도 소득이 맥시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행동을 해서 2, 3차 보너스, 여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메이 사업 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죠. 했다가 그만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비전이 없어서 그만둘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다른 어떤 힘겨움이 있어서 그만두겠지만 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1차 보너스 구간에서 여기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여기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2차 보너스와 3차 보너스는 리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리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서 교육사업이고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육사업이니까 잘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콧방이 꼈어요. 말이 좋아서 교육사업이지. 그냥 뭐 하려고 교육사업 갖다 붙이나 보다 이랬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게 안 보였으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진짜 교육사업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뭔가에 영향을 주고 이끌어내고 했을 때 받는 소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께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시스템 공부 속에서 또 충분히 배우실 수 있으니까 저는 1차 보너스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선이라는 제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냥 뭐 이런 주부들하고의 이런 뭐 수다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하기로 했고 뭔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부터 배울까요? 그랬더니 일단 바꿔쓰기부터 하라는 거죠. 바꿔쓰기부터. 저는 지금은 제 파트너들에게 제품이 많으니까 바꿔쓰는 거는 그냥 경제력에 맞게끔 차츰차츰 늘려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바꾸라고 그랬어요. 100%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100%. 물론 100%를 하면 사업의 규모는 커집니다. 광고를 할 제품들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다 집안에 경제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늘려가야 되는데 그때는 100%. 그래서 썼던 제품들을 다라이, 뭐라 그러죠? 다라이는 일본 말이죠. 큰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경비실 아저씨 갖다 주세요. 어디 누구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그때는 그냥 이렇게 딱 정말 시스템의 원칙에 딱 맞게끔 정말 타이트하게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걸 강조했던 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막 화려하게 잘해서 제품에 대한 원료나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정말 상대방이 혹할 정도로 얘기를 잘해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건 정말 특별한 능력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걸 또 막 개발해 가잖아요. 근데 아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리미가 나왔잖아요. 다리미. 저희 파트너분이 다리미 그거 제품 강의 하시는데 몇 도에서 분사 몇 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원리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스카프 5장을 다렸는데 칙 뿌렸더니 쫙 펴진다는 거예요. 주름이 너무 쉽게 힘도 안 들이고 균도 싹 죽고 그래서 베개도 하고 막 했다는 거야. 너무 그 실감 있게 제가 전달됐어요.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애용을 한다는 건 그런 거지. 이론이 아니라 그 느낌이 전달되면 상대방도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애용은 참 중요하구나. 바꿔 쓰는 것은.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바꿔 썼습니다. 바꿔 써서 한 달에 약 한 20만 포인트 정도 제가 바꿔 썼더니 3% 계산해서 포인트에다 곱했더니 6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 개수라는 걸 곱해가지고 지금 1.65 정도 곱하면은 약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바로 그 다음 달 14일 날 통장으로 띵동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뭐 생필품 이마트 저마트에서 많이 쓰지만 어때요? 포인트율도 너무 적고 일단은 귀찮아요. 저는 아메이 쇼핑이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차를 끌고 마트 가갖고 지금은 뭐 그냥 먹거리 쪽만 있다가 오지. 예전에는 어때요? 샴푸도 가서 또 봐야 돼. 샴푸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브랜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시대에는 브랜드 한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보고 사지만 지금은 못 사요. 그리고 광고가요 정말 너무 대단해. 막 혹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아파. 그거 해야죠. 세제 또 무거운 거 카트에다 또 끌어와서 카트 밖에는 또 안 움직여. 막 밀어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또 요즘에 또 박스 포장도 안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봉투도 안 주잖아요. 이것도 불편해. 차에다 옮겨 실어. 집까지 와. 또 아파트 밑에서 또 옮겨. 너무 번거로운 이 쇼핑을 아메이는 그냥 앱으로 띡띡띡띡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그 다음날 오는 거죠. 쇼핑이 너무 편하다. 바꿔 썼더니 돈도 준다. 자, 그렇다면 안 바꿔 쓸 사람은 없다. 없어요. 바꿔 쓰는 품목이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지 안 바꿔 쓸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바꿔 쓰진 않아요. 여러분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최인철 교수님 쓰신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기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프레임이 다 있다는 거야. 다 그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사놓고 안 입지만 안 버리잖아요. 버리기 되게 힘들어요. 살림도. 그래서 2, 3번 하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프레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교수님이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도 어때요? 안 바꿔요.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근데 우리는 바꿔쓰기 하고 바꿔주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안 바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한 시간을 들여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달받고 제가 써보고 이렇게 알렸죠. 알렸어요. 저 친구 하나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연락처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냥 되게 절친인데 이 친구랑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고 대학교 때 제가 4년을 집을 나가서 자취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같이 자취했던 자취생이고 그리고 결혼할 때 제 부케도 받았었어요. 정말 베스트 베프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지방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아내 비전 보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갈게. 너 일단 기다려. 하고 김포에서 또 곡성에 살았고요. 곡성까지 갔습니다, 제가. 왜? 이 친구가 이걸 해야 되거든.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야, 너 도와줄게. 이거 도와서 같이 성공할 수 있다니까 가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내 보험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지금 너무 바빠 있어 나 제품을 쓸게. 그래서 오케이 제품 썼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시작하고 언니가 같이 쓰고 예, 남동생한테 얘기했는데 동생은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쓰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그 달은 뭐 떨어진 게 없으니까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친구는 한 20만 포인트, 언니도 20만 포인트 썼습니다. 저도 바꿀 게 있어서 20만 포인트 이렇게 쓰죠. 스폰서님도 20만 포인트. 자, 여기에서 계산 방식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수익 구조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현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기본 셀이니까. 아메이에서 제품을 쓴다라는 건 쓰는 사람, 이 사람 안 썼으니까 돌려받을 캐시백이 없어요. 쓴 사람은 쓴 것만큼 다 돌려받아요. 3%에서 예, 원래 6,000 PV에서 물가상승급에서 10,000원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원으로 할게요. 6,000원 받아요. 친구도 본인이 쓴 거는 다 해서 6,000원을 받죠. 자, 그런데 장의선은 알렸죠. 스폰서도 나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쓴 사람은 쓴 만큼, 알린 사람은 알린 노력만큼 다 받는다는 거죠. 노력만큼, 노력순으로. 노력순을 알린 광고의 역할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그룹 포인트로 먼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쓴 거 20만, 친구, 언니에서 60만 포인트를 먼저 계산해 줍니다. 광고, 노력을 인정해서 6%를 계산해서 광고의 통에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상한 돈이 아니라 36,000원인데 이거를 장의선이 다 가지면 안 되겠죠. 왜? 친구와 언니가 쓴 것만큼 캐시백은 지급됐으니까 빼주고 나면 12,000원을 빼주면 장의선 저는 24,000원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먼저 알린 가입도 먼저 했고 매출도 더 많을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그룹이니까. 이분 거 계산해 볼까요? 80만 포인트. 6%. 48,000원인데 다 가질 수 없죠. 장의선 거 빼고 친구 거 빼고 언니 거 빼면 이분은 12,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스폰서가 없다 해도 제 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불법성 다단계나 이런 거라면 스폰서가 사라지면 제 소득은 좀 많을 거예요. 왜? 일반적인 그런 회사들의 수익 구조 방식은 사업할 사람 2사람을 딱 모집해서 그분들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사게 해서 거기서 나온 돈을 분배하는 방식이 수당을 위로 이렇게 패스업하는 방식으로 분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사라지면 패스업했던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내 수익은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득권을 인정해서 하는 건데 아메는 기득권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그거를 기준해서 노력에 대한 공로를 기준해서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수익 구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여러분이 모르시면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기본 중요한 이 셀, 나한테 알려준 이 스폰서가 나를 이용해서 본인이 좀 돈 벌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욕구도 있겠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배분 방식이 내가 손해볼 게 없다. 나도 좋고 스폰서도 좋고 내가 아는 이 사람들도 좋다. 누구 하나 피해가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은 그냥 아메이 마케팅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시작을 했고 시간이 이제 지났죠. 부업으로 하면서 피곤했지만 늘 내가 하는 게 그냥 노동 같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늘 교육장에 가면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그래 나는 언젠가는 저렇게 2, 3자 수독도 받고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추가 소득을 벌면서 할 때가 올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제가 OS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의지적으로 한번 나를 다독이면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죠. 아메 사업은 공부를 하다 보면 하고 싶어져요. 이거는. 몰랐을 땐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부러움,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와 갈망, 그런 것들이 이제 물을 주면 싹이었다가 커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커가면서 이분들도 이 그룹에 많은 소비자들이 또 있겠죠. 많은 소비자도 있지만 이 중에 누군가는 또 이 그룹 중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사업의 비전을 보고 우리와 함께 부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 시간의 변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은 행동을 꾸준히 되게 아메 사업은 초에는 되게 지루하죠. 지루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사업하다가 마치 내가 터널을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터널, 그냥 깜깜한 터널. 뒤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앞으로 가자니 아직 터널 밖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야 돼요. 그때. 계속했더니 3년 지났더니 이 네트워크가 무럭무럭 커서 이제 이 그룹도 한 400만 포인트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되고 한 300만, 200만 이렇게 내가 바꿔 쓴 거 네 번으로 함께 공유해서 쓴 분들이 이렇게 바꿔 쓴 때가 되면 전부 다 그룹의 포인트는 1000만 포인트가 되고요. 21% 곱해서 그룹들을 다 제해주고 나면 지금 이제 30% 추가 소득을 더 받기 때문에 약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이 정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 200만 원 되게 작은 게 아니에요. 늘 뭐 제가 했던 직업이니까 비교를 해드리면 그래도 한 25년 정도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에 받는 연봉성 소득 같은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매력적인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이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했던 경험을 내 그룹 안에 나처럼 이렇게 욕구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이걸 알려주고 복제해주고 중요한 건 복제죠. 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가 정말 그걸 자주 보는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백종원 씨의 말은 다 시스템이야. 우리 교육장에서 듣는. 아무리 막 노하우를 가르쳐줘도 막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렇게 안 해. 레시피도 해주면 막 이상하게 편법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어느 분야나 있는데 아메 사업은 정말 잘 배워서 내가 이거를 또 누군가에게 또 복제해주고 복제해줬을 때 이 그룹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분들도 SP가 되고 1000만 포인트 한 번 하는 게 SP인데 이렇게 여기도 SP가 되고 여기도 SP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 그룹 정도를 이렇게 1000만 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고 이건 생필품이고 반복해서 쓰는 제품이고 회원은 전 국민이 다 회원이잖아요. 회원 대상이잖아요. 생필품 다 쓰는 거니까. 요즘에 강아지들도 회원 대상이잖아요. 애완견 사료도 있으니까.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익 구조를 뭐 자세히 그리지는 않지만 추세만 보세요. 이게 늘어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이 그룹에 알려줘서 이분들도 성장해서 이 그룹이 이 1000만 포인트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6번 하는 플래티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했을 때 세 그룹 정도를 내가 도와서 하면 2, 3자 보너스를 받아서 이제 에머럴드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에머럴드는 이제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네트워크이다라고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에머럴드부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복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알았고, 그죠? 그리고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했던 방법이 올바르다면 그거를 얼마나 이제 또 오래 하느냐. 이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머럴드가 되고. 그렇게 세 분을 도왔다면 또 4번, 5번, 6번도 그대로 방법을 알았으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그룹을 이렇게 플래티늄 이상 도와드린 분이 제가 토요일날 성취했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이름을 왜 다이아몬드라고 했을까요? 예, 많이 아시죠? 그죠? 예, 그 원석일 때는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몰라요. TV에 실험하는 게 한 번 있었어요. 대학로에 벤치에 돌하고요. 돌 2개를 딱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세공하시는 분, 다이아몬드 유명한 세공사인데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까? 하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고요. 하나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근데 그냥 돌멩이는 사이즈가 커. 다이아몬드는 조그만 거. 근데 그게 막 이게 세공을 하면 몇 캐럿도 되는 거잖아요. 2개를 딱 놨어요. 큰 돌이 아니라 돈을 놨어. 돈 500원짜리 동전하고 하나는 조금만 다이아몬드 원석을 놨습니다. 다 뭘 가져갔을까요? 500원짜리 다 주워가요. 그 원석은 돌멩이가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그게 몇 캐럿짜리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런 것처럼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는 처음에 원석일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돌이 될지 다이아몬드가 될지. 그렇지만 어때요? 잘 배우고 환경.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번에 OS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배울 수 있는 환경. 거기서 좋은 세공사를 만나서 잘 배운다면 그 원석은 언젠가는 빛을 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다이아몬드라고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은 길게 이 설명을 드리려면 1시간 반 정도 사실은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이 그 환경이 좋기는 해요.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집중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들을 때는 일단 그 현장 안에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졸리던 뭐하던 그냥 듣고 있다가 하나 건지면은 와 이러는 건데 온라인은 듣는 분 집중해서 듣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 막 딴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진다. 제가 아침에 엄마들이랑 만나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요. 요즘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개성도 강하고. 그러니까 화면으로 자기 얼굴을 비칠 때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어떤 친구는 이마만 딱 이렇게 비추게끔 해놓고 어떤 친구, 여학생들, 맨 얼굴 보여주기 싫은 친구들은 마스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오른쪽 눈만 딱 나오게 하고 막 다양하게 그렇대요.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이 화면을 천장에다 놓고 이제 딴 거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누구야 부르면서 천장에 붙어있지 말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막 저희가 웃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 20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막 알아보고 공부하고 사업 스타트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이 아닐까.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것만 있다면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조금 전에 저희 파트너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기운이 다운돼서요.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여가지고 제가 이따가 카톡 드리려고 하는데 듣고 계시네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이라는 거는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저 직업에서도 학생들 제가 처음 92년도에 발령받아가지고 중3 담임을 했거든요. 담임을 주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담임을.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이 16살이에요. 아주 어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50명 넘게 모였으면 되게 무서워요. 다 모여서 나를 보고 있으면. 거기다가 막 이렇게 천연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지구조절 많이 합니까? 애인 있어요? 부터 해서 선생님은 어쨌어요? 별거 다 물어봐요. 그 1년 동안을 제가 너무 힘들게 학교 생활을 했어. 나 이게 적성이 진짜 안 맞나 봐. 원래 교사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괜히 이거 한 것 같아.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월급이라는 게 나오고 직업이니까 이제 꾸역꾸역 한 겁니다. 힘들어도 교재 연구하고 얘들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고서 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윤여정 씨가 미나리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죠?
닥치는 대로 하면서 계속 자기가 했더니 그때 했던 연기를 20대 때 했던 연기를 보면 못 봐주겠대요. 너무 어설퍼서. 지금 자기가 온갖 경험을 하고 했더니 지금의 연기가 사람들이 알아봐준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같은 원리 아닐까.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잘 되면 뭐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미팅 더 들으면서 더 비전을 마음속에 더 다지면서 그래서 의지적이란 말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된 사람이 또 얘기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이런 일이겠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 아까 말했잖아요. 최첨단 프로슈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레드오션이 아니고 또 블루오션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주변 분들이 많이 알아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던 분들이 또 계속하면 좋겠지만 하다가 그만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들이 만들어놨던 소비자가 나의 소비자가 될 거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사업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비전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비전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1시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꾸준히 배우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도 보고 마무리도 다 해야 되고 하네요. 보니까 아무도 그냥 혼자 원맨 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맨 쇼더 플랜 하기 때문에 마무리도 이렇게 드리고요. 어쨌든 남은 시간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다음 미팅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